다음으론 각 학교의 규칙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에 관해 토의자와 청중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 규정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미숙한 분석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나은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발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청중 여러분들의 경청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계룡중학교 박내갑 학생의 발표를 듣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룡중학교를 재학 중인 정교 부회장 박내갑입니다. 저희 계룡중의 학생생활 규정 및 복장 고칠점 및 장단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18조 두발 부분에서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또 염색과 파마머리를 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요. 이걸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를 파마를 하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 염색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19조 용의 복장 부분에서는 피어싱 또는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각각 자신만의 개성과 또 인권이 있기 때문에 피어싱도 큰 피어싱이 아니라 작고 티나지 않을 정도로 착용하고, 화장도 진한 화장이 아니라 연한 화장하고 기본 정도로 가능할 수 있는 화장까지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동복, 하복 및 춘추복 착용 시기는 날씨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것보다는 학생부 또는 학생들이 정할 수 있어야 하고, 겉옷을 입으려면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이 없이 겉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제25조 통신기기 관리 부분에서는 핸드폰 등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으면 강제로 걷지 않고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또 이제 학생회장 선거 부분에서는 제41조 후보 자격 부분에서 벌점 10점 이상과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벌점을 받을 수 있고, 또 징계를 자칫 잘못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점 관계없이 징계는 사회봉사 이상으로 받는 사람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벌점제에 관한 건 우리 계룡중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상벌점제를 운영하며 1학기마다 상점이 많은 사람이 상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점 기준에 비해 벌점 기준이 너무 많고 그러 학생들이 상점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벌점 기준을 줄이던가 상점 기준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중학교 학생생활 규정에 관한 고칠점 및 장단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계룡중학교는 두발 규제, 화장 등의 규제, 그리고 교복 규제, 학생회장, 부회장, 입후보 자격, 그리고 상점 규정에 비해 벌점 규정이 너무 많고 상점을 받기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관해서 다른 학교 토의자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혹시 의견 가지신 토의자분 계시나요? 네, 용남중학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남중학교 토의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벌점제에 대해서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벌점제가 있어야 학생들이 벌점과 상점을 인식하여서 학교 생활을 더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벌점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다음엔 청중분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청중 여러분 중 이에 관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앞에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또 다른 의견 혹은 해결책 같은 게 있다면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괜찮으신데? 네. 없으시군요. 그럼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용남중학교 김경인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남중학교의 재학생 대표로 모순적인 생활 규정을 발표하러 왔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2016학년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생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생활 규정을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모순적인 내용과 첨삭할 부분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용남중학교의 모순적인 생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는 개성 실현의 권리입니다. 7조 1항에는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항에는 1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사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4조는 학생 인권 보호 원칙으로서 전혀 관련성 없는 조항입니다. 오히려 4조 조항 대신 18조와 19조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조는 두발입니다. 18조 2항에는 염색과 파마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곱슬, 정리가 되지 않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18조 1항에 적혀있는 대로 청결 상태 유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에서 간단한 파마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19조는 용의 복장입니다. 19조 사항에 복장 착용 시기는 계절별 기온을 참고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로 누구는 춥고 또 누구는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확한 온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1조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입니다. 21조 1항의 휴대전화는 학교 일과 중에는 사용을 금하며 등교와 함께 담임교사가 보관한 후 학교시에 찾아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과 전자기기 수거를 자율적으로 한다면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자제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수거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룡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휴대폰과 전자기기 수거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2조는 외출입니다. 22조 1항에 외출할 때에는 담임교사로부터 외출증을 발급받아서 외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외출을 하시거나 교무실에 계시지 않으면 외출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여러 사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이외에도 교내 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발급을 받게 하면 외출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9조는 임원의 임기와 선출입니다. 39조 2항 3번에는 각 부의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거나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장과 차장을 회장이 지명하게 된다면 만약에 부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이 회장과 친분이 있어서 부서의 부장과 차장이 된다면 학생의 조직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장이 지명하는 규정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부장과 차장을 뽑을 때 학교에서 지도교사 선생님과 반장, 회장, 부회장 등 이미 선출된 학생들이 학생의 면접을 보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조 입 후보자의 자격 40조 2항의 후보 등록일 기준 최근 1년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로 한다고 적혀 있지만 자칫하면 교내봉사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내봉사 말고 사회봉사로 징계 단계를 완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론 내용이 학교의 대의원회를 거쳐 선생님들의 교무회의에 반영이 되어 고쳐야 할 규정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남중학교의 생활규정 모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떨리셨을 텐데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용남중학교는 두발 규제, 휴대전화 규제, 외출증 발급, 학생의 임원 선출 관련 규정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겉옷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 토의자의 의견은 어떤가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용남고등학교 토의자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혹시
학생의 임원을 뽑을 때 반장, 부반장을 각 반의 반장, 부반장을 면접을 봐서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은 또 불공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장, 부반장을 면접으로 뽑는 게 아니라 반장과 회장 등이 학생의 부장차장을 면접으로 뽑는다고. 근데 그러면 반장, 부반장 외에 다른 학생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희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았고 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소유자 의견을 여기까지 듣고 혹시 청중 중에서는 여기에 관한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중학교 마지막인데요. 엄사중학교 도민규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사중학교 부회장 도민규입니다. 엄사중학교를 대표하여 저희 학교 교칙의 불합리성과 그에 걸맞는 해결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첫째,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선도부 활동, 교통지도와 같은 힘든 일을 매주 1개월을 해야 하고 주번 활동 일주일을 해야 상점 3점을 받는 데 비해 화장 1회 바지와 치마를 한 번 줄이는데 벌점 3점씩을 부과합니다. 벌점을 받을 상황에 비해 상점을 받기 전 한 번 너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화장 관련 규정의 불합리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장에 대한 벌점 부과가 매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점 규정 1항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이 점은 11월 한 달간 매일 받았을 시 2 곱하기 22는 44점입니다. 그러나 벌점 3점인 화장을 매일 했을 시 받는 벌점은 3 곱하기 22는 마이너스 66으로 3점을 받는 양에 비해 벌점이 너무 많습니다. 화장은 학생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엄사중학교의 교칙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총칙 1조 6항에 교사는 학생이 한 행위에 상응하는 상벌점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행위에 걸맞는 상점 벌점을 부과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의무도 다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선도부 및 봉사자에 대한 상점을 높여주시고 화장에 대한 벌점을 기존 3점에서 2점으로 낮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사중학교는 역시 상점 규정보다 벌점 규정이 더 많고 상점을 너무 받기 어렵다, 벌점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또 화장 관련 규정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의견을 가진 토의자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아니더라도 이에 관해서 뭐 지지하는 의견이라거나 혹은 질문 같은 걸 해도 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토의자 있으신가요? 그럼 계룡중학교 토의자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엄사중이 이제 상점보다는 이제 벌점 기준도 맞고 이제 벌점 받기가 매우 많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점 기준을 좀 늘리고 벌점 기준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꼭 상점 규정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중 중에서 이에 관해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학교 전체한테도 질문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선도부나 특정
소통을 해준 사람한테 상점을 내준다는 건데 그거는 특정 학생들한테 일반적인 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화장 같은 경우는 전 학생 어떻게 보면 여자 극소수 이외는 전부 다 화장을 하고 있고 다 벌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상점이 특정 학생에게 몰리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학생들 선생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상점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러면 화장도 안 할 건데 그러면은 상점이 계속 쏠리게 되고 더 더 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그 상점을 받는 경우가 이제 벌점을 받는 경우보다 좀 많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상점이 많은 학생은 이제 소수밖에 없고 이제 벌점이 많아서 이제 학생부에 가는 사람이 많죠.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도 그렇긴 한데 선생님들 따라 상점 규정도 조금씩 다 다르고 어느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선생님 상점을 2점 주고 3점 주고 또 화장도 각 반에서 5점 주는 쌤도 있고 7점 주는 쌤도 있고 10점 주는 쌤도 있고 2점 주는 쌤도 있고 주지도 않은 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더 차이가 커지고 확실한 규정도 필요한데 선생님들 규정이 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팅을 하다 보니까 눈 감아주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징계도 학기 초에 학생이 만약 7명이 나온다면은 다음 학기에 나올 확률이 거의 그 7명이 나와서 똑같이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은 벌점의 의미도 점점 감소되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상점도 의미가 없어질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 개인 차에 따라 이제 상점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인차를 조정해서 옳지 않은 것을 조정하는 게 학생 회장으로서의 원리이고 그게 기본인데 그럼 학생들한테 불편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점을 주는 것보다 이제 좀 어떤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이 좀 더 공평하고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여기는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교가 어떤 불합리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토의자분께 너무 과도한 그런 걸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의견 감사하고 엄사 중에서도 분명히 이 점을 반영을 해서 규정을 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저 질문해 주신 청중분께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엄사중학교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질문이에요. 질문. 그 학교에 화장을 해서 그 벌점을 받는다 했는데 그 화장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립스틱, 틴트까지도 허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학교에서 그냥 규정상 그렇긴 한데 이거를 좀 통제하기가 어렵죠. 여자들을 하고 다니죠. 그러면 벌점 안 받는 학생들은 그럼 아예 그냥 쌩얼로 화장 안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긴 한데 이제 그 화장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입술색이 과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하얗거나 그 정도까지만 그 피부가 하얗다는 거예요. 입술이 하얗다는 거예요. 저는요 엄사중학교 부회장이시잖아요. 네. 그 회장님이시죠? 네, 회장님이랑 둘이 학생들이 규정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건의를 한다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서 좀 고치면 벌점을 덜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도 규정을 좀 정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사중도 그렇게 하면 애들이 벌점도 많이 안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좋은 학교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의견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규칙 중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내용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룡고등학교 김예진 학생의 발표를 듣고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김예진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이 학생들을 위해 정해졌지만 학생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여겨져 개선하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견을 들으시고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계룡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의 개선을 위해 용기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제59조 2항에서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품행이 좋지 않아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큰 잘못을 하였지만 평소 품행이 좋아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평을 받은 학생의 처벌이 같을 경우 분명 큰 잘못을 하지 않은 학생은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처벌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다른 색안경도 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부터 색안경을 끼고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가 다른 잘못이어도 처벌을 받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처벌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제80조 징계기준 1항 학교 내의 봉사를 처벌로 하는 것 중 인장이나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 또한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조하는 것은 법으로 사기라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를 벗어나게 되면 부모님과 학교 등에서 보호받던 모든 것에서 독립되기 때문에 합의를 받지 못하거나 못하면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한 40대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는 범죄를 교내봉사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여 제2의 범죄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그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그린 마일리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벌점 부여 세부 기준표를 보게 되면 상점 기준은 20번까지, 벌점 기준은 32번까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한하고 기준을 정하여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칭찬이 잇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에 비해 칭찬이 적으면 학생들도 분명 지칠 것이고 불만은 더욱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점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벌점 부여 세부 기준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그만큼 불만 표출이 가장 적극적이고 많은 부분입니다. 두발과 화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 만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지금 현 세대에 맞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자율화된 화장과 두발이 고등학교에서 제어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학생들의 불만이 시작되었고 어떠한 기준 없이 색조 화장 금지라는 규칙으로 인해 현재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의 벌점이 늘어나고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의 트러블 또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성 실현의 권리 1항에서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항목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 그 기준점에 의해 벌점을 부과하고 제한한다면 학생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 생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단호하게 색조 화장 금지라고 한다면 불만은 기준이 있을 때보다 더 심할 것이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트러블 또한 더욱이 심해질 것입니다. 색조 화장의 기준을 그 누구보다 학생이 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정한 것이므로 더 잘 지킬 것입니다. 눈썹과 입술을 허용한다든지 화장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등의 규정이 다른 어떤 규정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너무 큰 압박을 주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여 너무 풀어주어 학생들의 미래,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을 때의 덜 배운 모습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채찍질과 적당한 당근을 주어 학생들 스스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사회생활 이전에 학교에 다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행동은 잘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어야 하고 그른 것은 옆에서 도와주되 스스로 뉘우치게 하여야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학생생활 규정이라고 생각되어 학생들을 위해 잘못된 조항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용고등학교는 평소 이미지에 색안경을 쓰고 처벌을 하는 규정, 또 위조와 같은 중대한 죄, 교내봉사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규정과 같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상점 규정에 비해서 벌점 규정이 너무 과도하고 상점을 받기 어렵다. 또 색조 화장에 대한 규정이 너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또 불합리하다고 꼽아주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른 학교 토의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엄사중학교 토의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색안경을 끼고 처벌에 이제 무게를 다르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방금 여기서 말한 평소 품행으로 따지는 건데 평소 품행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에게 좋은 평을 받잖아요. 그 학생들은 그러면 교육적인 면이나 평소 품행으로 참작하여 시행하니까 처벌 정도를 만약에 강도를 3으로 한다면 2로 낮추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쁨을 받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성적이 좋다든지 반항을 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꼭 저 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중 중에서는 아까 발표했었던 규정에 대해서 질문 있거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간단히 빨리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색안경을 보고 이제 학생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아주 성실한 A라는 학생이 있고 평소 까불거리던 B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학생 모두 학교 청소 도구를 파손했습니다. 이 성실한 학생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봉골레가 부러진 거고 이 까분 친구는 봉골레로 장난치다가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겁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둘 다 학교 기물 파손이라는 죄가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봤을 때 그걸 똑같이 벌을 주기가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있던 규정이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도 자율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모범적인 학생이 처벌을 더 받았으면 그 평소 그 학생이 모범적이었으니까 쟤는 처벌을 덜 받았다, 나도 좀 모범적인 짓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기를 바라는 그 선생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용남고등학교 김수현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남고등학교를 대표하여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규정, 시정되었으면 하는 규정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생생활 규정은 학생이 교내외 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목적과 달리 몇 군데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상벌점제 규정 제1조 목적에서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선행, 동사, 효행의 모범학생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즐겁고 활기가 넘치며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1절 생활지도 상점 규정은 총 16개의 항목이 있는 반면 벌점 규정은 34개의 항목으로 상점 규정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게다가 각 상점 항목에 대한 점수는 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2점으로 2점부터 2점 이상의 점수가 있는 별점 규정에 비해서 점수대가 낮아 상점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점은 별점보다 받기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시죠? 상점 항목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점수대도 낮아 학생들이 상점을 모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겨우 모아 상점이 10점대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담임교사 칭찬 및 학부모에게 알림 등은 오히려 학생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상점 항목을 더 늘리고 점수를 다양하게 하여 상점대를 활성화시킨다면 제1조 목적에서 명시된 것처럼 학생들의 자아 실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점 규정에 초점을 두어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벌점 규정에 관해 시정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규정 중 파마, 염색 등이 학습 태도에 어긋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마와 염색은 학습 태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의 단조로운 파마나 염색은 학생들이 외적인 모습에 신경 쓰이는 것 없이 자신감을 향상시켜 학습이나 다른 활동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청소년 인권 더하기는 최근 3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지역 중등 학생의 인권 실태 조사를 발표하였는데요. 설문 결과를 보면 27%가 두발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89.2%는 머리 모양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학생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모습은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생을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품, 즉 내면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복장 및 용의 규정 중 시정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을 착용하고 겉옷을 입을 때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와 마이까지 갖춰 입고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학생들은 마이까지 갖춰 입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며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불편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1일 한겨레 신문에서 충남 지역 학생들은 학교 인권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나타났는데요. 가장 불편하다고 답한 규제는 응답자 중 무려 64.7%가 겨울철 외투는 반드시 교복 상의 위에 입어야 한다라는 규제였습니다. 학생들의 단정한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학생들의 편안한 옷차림으로 학업과 여러 활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는 갖춰 입되 마이는 선택사항으로 정하여 무채색 등 단조로운 겉옷을 입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생활 규정 중 제9조 동아리 활동 중 적극 추진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학생은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는 데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진로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동아리를 결정할 때 각 동아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알려준 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역시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동아리 활동이 체계적이어야 하며 한정되어 있는 활동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만큼 꼭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특히 다친 학생이나 장애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정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를 위한 목적임을 알겠으나 그보단 학생들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원점 고려한다면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정들이 시정, 개선되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남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상점 규정보단 벌점 규정이 더욱더 과하다. 그리고 상점 규정이 보상이 약하고 벌점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또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동아리 활동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라며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용남고 학생인지라 좀 공감이 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 꼭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또 다른 학교 토의자분들 중에 혹시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같은 고등학교인 계룡고등학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로 말한 Y를 선택으로 하고 편한 옷차림이 집중력이 더 잘 된다는 말에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렇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청중 중에서 혹시 이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 있거나 혹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에서 그 교복을 다 잘 입게 하는 방안을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그 다른 사람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이 하나 안 입어도 학생인 걸 티내고 학생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자의 의견과 저는 동일하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네.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기 김원빈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마이가 꼭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마이를 벗고 겉옷을 입도록 꼭 그렇게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말은 아끼겠습니다. 혹시 더 다른 의견 가지신 분은 계신가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이런 자리가 있어서 참 보기 좋네. 그래. 우리 계룡의 세계중학교 두개고등학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정말 뭔가 뜻깊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교장 선생님이 많이 느꼈어요. 아까 마이 같은 얘기가 많이 줄을 이루는데, 교장 선생님도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이제 좀 더 추워지면 코트를 입고 나오잖아? 근데 어느 날인가 한번 엘리베이터 타는데 코트는 입었는데 속에 마이를 안 입었어요. 근데 학교 오면 어떻게 되겠어? 코트는 벗고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네. 근데 코트는 벗고 마이를 안 입었으면 추운 날에 그런 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한 건 교장선생님도 알아요. 정말 교장선생님이 지금 용남구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 10년 전에는 이런 복장이었고 마이를 입는 그런 문화도 없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다 넉넉해지고 문화가 바뀌면서 좀 마이를 평형 색색으로 이제 걸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로 등교를 할 때는 그렇게 의투 마이 속에 걸치고 나서 마이를 학교에다 벗어놓고 교복을 입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규정에 준수하고 모든 앞으로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지만,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회에서 건의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상점이 아까 거의 4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온 의견이 상점 항목은 적고 벌점 항목은 많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교장 선생님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그건 단지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상점 항목을 더 늘리려면 어떤 항목이 더 있을까, 그것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여기 앉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생각은 우리 학생회에서의 상점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거의 다 수용해 가지고 항목을 늘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교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뭔가 상점을 벌점도 받았어. 근데 이제 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벌점과 상점이 상쇄가 안 돼요.
벌점은 벌점대로 안고 가고 상점은 상점대로 안고 가는데 어느 이제 학교는 이제 상사에도 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 벌점은 벌점대로 상점은 상점대로 하는데 정말 벌점 항목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면 또 크기도 크고 교장선생님도 여기서 근무를 해보면서 정말 짧은 치마를 좀 더 배려 있게 해보고 싶었고 또 흡연하는 학생들이 다 금연으로 해보고 싶었고 또 학교에서 손잡고 있는 남녀 학생들을 그냥 갈라놓고 싶었고 근데 참 어렵다. 실제 아까 우리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순 이성교제 벌점 5점 그럼 불순이라는 단어의 그 기준이 뭐냐 어디까지가 불순이고 어디까지는 정말 규정에 맞는 그런 행동이냐 바람직하다 그럼 바람직한데 어디까지가 바람직하고 어느 선은 바람직 그런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정말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한번 상점 항목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개발을 해서 서로 5개 학교가 공유를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선생님께 갖다 드리고 학생들이랑 선생님이 학교 전체 선생님들 의견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뜻깊고 좋은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한 학교에서 그 상점 항목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개발한 걸 같이 나눠가지고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계룡시 아주 중고등학생들 계룡시 학생들 전부 엄사중, 용남중, 계룡중 학생들 전부 다 용남구나 계룡구로 진학할 거지? 거기 가서 공부해요. 알았지? 교장선생님 한 말 중에서 마지막 말이 최고 중요하다. 이상. 이 맛에 용남구단입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5개 학교의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평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칙들에 대해서 5개 학교가 모두 의견들을 나눠봤는데 정말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덕분에 토의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각 학교 학생회장들은 오늘의 토의 내용을 참고해서 각 학생회들과 상의를 해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더욱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준비로 수고해주신 학생회장과 토의자 그리고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청중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상으로 학생자치활동 발표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 생활 규정에 관한 자유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